안녕하세요. 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서점 딸내미입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방법, 바로 공포책 읽기. 이번 주는 한여름 더위를 잊게 해줄 오싹한 책 6권을 소개합니다. 책 가져왔어요. 오늘의 책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 봉제인형 살인사건입니다. 손님들이 추리소설 하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정말 자주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3권으로 이어진 시리즈물인데 3권 모두 흡입력이 정말 강해서 순식간에 읽게 됩니다. 새로운 시리즈인 갈까마귀 살인사건도 출간되었으니 앞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제목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건 아니야 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귀신이 나오거나 공포를 주는 소설이 아니라 몰입감이 엄청난 추리 스릴러입니다. 어느 날 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그 시신은 6명의 서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꿰매 만든 봉제인형 같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 앞으로 살해될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가 적힌 편지가 도착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범인을 쫓을수록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정말 손에서 놓기 어려운 책입니다. 여름방학 및 여름휴가 때 심심해서 뭐하지 하시는 분들은 시리즈물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입니다. 미나토 가나에는 일본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읽는 작가인데요. 인간 심리를 정말 소름 끼치게 잘 그려내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첫 문장부터 강렬합니다. 내 딸을 죽인 사람은 우리 반에 있습니다. 어린 딸을 잃은 여교사가 종업식 날 학생들 앞에서 이 한마디를 꺼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복수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읽을수록 각 인물의 시점에서 사건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진짜 악인은 누구일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잔인한 장면보다도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공포가 더 무섭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도 한동안 여운이 남습니다. 심리 스릴러나 반전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고백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SNS와 유튜브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우스케이 이상한 집입니다. 이 책은 유명해서 2탄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귀신 이야기나 잔인한 공포소설이 아니라 집의 평면도만 보고 숨겨진 비밀을 추리해 나가는 부동산 미스터리입니다. 어느 날 집을 사려던 사람이 이 집 구조가 뭔가 이상하다며 평면도를 보여주는데요. 건축사가 도면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창문 없는 방,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공간, 이상하게 연결된 구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추리해 나갑니다. 읽다 보면 책 속에 평면도가 정말 많이 등장해서 독자도 함께 도면을 보며 추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설인데도 훨씬 몰입감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소개해드렸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스커레이드 라이프를 번역한 김은모 번역가님이 번역해서 문장이 정말 자연스럽고 술술 익힙니다. 일본에서는 출간 직후 큰 화제를 모았고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귀신은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공포를 만들어내는 작품이라 색다른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 일본 호러 미스터리의 거장 미스다 신조의 7명 술래잡기입니다. 미스다 신조 작가는 일본에서 호러와 미스터리를 가장 잘 결합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추리도 재미있지만 읽는 내내 설명하기 어려운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라
국내에도 마니아층이 정말 많습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작품들이 추리 미스터리에 가까웠다면 이 책은 진짜 호러의 느낌이 강한 작품입니다. 어느 날 자살 상담 전화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린아이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한 남자는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는 기묘한 게임을 시작하죠. 그 일을 계기로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들이 하나 둘 의문의 죽음을 맞기 시작하고 모두가 잊고 있던 7번째 아이의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죽음들은 누구의 짓일까를 따라가는 이야기인데요. 괴담을 읽는 듯한 오싹한 분위기와 추리의 재미가 함께 있어서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작품입니다. 미스다 신조의 입문작으로도 많이 추천되는 책이고요. 이 작품이 재미있으셨다면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째 책은 권여선 작가의 레몬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노란 표지와 레몬이라는 상큼한 제목 때문에 잔잔한 감성소설인 줄 알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펼쳐보니 미스터리 스릴러였습니다. 이 책은 2002년 발생한 한 여고생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건은 모두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화려한 반전으로 놀라게 하는 소설이라기보다 사건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차분하게 파고드는 작품이라 읽을수록 서늘한 기분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권여선 작가의 특유한 담담한 문체 덕분에 술술 읽히는데 읽고 나면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작품입니다. 무섭게 놀라는 공포는 아니지만 조용히 스며드는 서늘함과 깊은 여운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레몬처럼 상큼하지만 내용은 전혀 상큼하지 않은 반전의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책은 김혜솔 작가의 노간주 나무입니다. 이 책은 제12회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수장작인데요. 읽기 시작하면 정말 멈추기가 어려운 국내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이야기는 첫 문장부터 강렬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엄마가 이제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데요. 홀로 아들을 키우는 주인공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친정엄마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악몽과 현실이 뒤섞이고 집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 잊고 지냈던 기억과 가족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공포가 아니라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스릴러라 읽는 내내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저도 이 책은 하루 만에 끝까지 읽을 정도로 몰입감이 정말 강했고 중간중간 반전도 계속 이어져 손에 놓기 어려웠습니다. 국내 스릴러를 좋아하시거나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주는 공포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아는 책도 있었을 테고 이번 영상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책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추천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서점 딸내미였습니다.